안녕. 안녕하세요. 와, 아저씨 됐어. 아저씨 붙었어. 저 기억나요? 너 봤잖아. 네. 그래, 아저씨 붙었어. 좋아. 몰랐지, 너. 아저씨 된 거. 저 알아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고마워. 사진 찍을까? 아저씨 됐어. 아저씨 붙은 거 몰랐지, 너. 저 봤어요. 봤어? 봤어요. 하나, 둘, 셋. 지다가 이어서 막 쫄깃하게 붙었어. 평소 지역에서 이 투표권이 없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도 허물없이 대화를 하는 한동훈 의원이죠. 한동훈 의원이었는데 지다가 쫄깃하게 붙었다라는 심경도 밝혔어요. 선거 운동 중에도 이런 영상이 올라왔었죠. 함께 보시죠. 언제부터 무소속 되셨어요? 나 무속된 지 꽤 됐어요. 쫓겨났어요? 맞아. 아까 윤석열 그 탄핵 그거 찬성했다. 맞아. 어우,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1학년. 되게 정확하게. 제가 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얘기하면 내 이름만 알고 잘 몰라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아시네. 다시 한번 찍을까? 다시 한번? 근데 근데 무슨 운동해요? 저 운동 다 합니다, 그냥. 근데 운동이 몸이 장난 아닌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다가 쫄깃하게 붙었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말 나올 법했어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즐겁겠죠. 지금 이제 저 상황은 선거 당선된 다음에 당선 사례, 당선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쫄깃하게 붙었다는 표현이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신선해 보이고요. 어찌됐든 한동훈 이제 국회의원은 중앙 언론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런 정도의 인사는 지금 전국의 많은 후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동훈 국회의원의 모습은 중앙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언론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데 결국 우리는 언론이란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언론이란 프레임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의 저런 측면들이 이제 잘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순발력이 참 좋아요. 저런 모습들이 일반 국회의원들 당선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순발력 좋은 어휘 또는 그 문장을 쓰고 있다는 건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선 사례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최근 분위기가 당선된 다음에 많은 의원들이 그냥 대충 뭐 지역 당원도 인사하고 서울로 가버리거나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지역에 남아가지고 이 편말을 들고 거리에서 인사한다는 저런 모습들이 현재 새로이 등장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한동훈 국회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곧 떠날 사람, 이번 당선시켜주면 떠날 사람, 이게 이제 박민식 후보 측에서 공격했던 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난 그런 사람 아니다 하면서 이제 당선 사례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양 보기는 좋습니다. 네, 쫄깃하게 붙었다. 실제 개표 과정에서 출구조사에서 한동훈 의원이 지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 막판에 한동훈 의원 역시 서울시 선거와 같이 역전을 해서 이제 승리가 됐던 입장이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중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내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는데 누가 원내대표로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모두 다 결정이 됩니다. 자, 일단 한동훈 의원은 본인의 복당에 대해서 당선 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 밖에 없습니다. 그 평가는 당권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당 이슈를 너무 정치 정점화해서 각을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당권파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의 최대 걸림돌은 장동혁 지도부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조강한 최고가 한동훈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 당선돼서 돌아왔잖아요. 예. 입당 처음부터 반대하셨잖아요. 지금도 변함이 그렇죠. 없으세요? 예,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왜요? 뭐 그분은 그냥 정치 연예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점, 가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조광한 최고위원님 밥 먹읍시다. 나 좀 도와줘요.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굳이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한동훈이라기보다는 무한동훈입니다. 무관심 한동훈. 반한동훈처럼 보이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동훈 의원이 정치 연예인이라고 한 표현이 이름 맞는 것도 같아요. 연예인들 뭐 인기도 좋고 뭐 그다음에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으면 그럼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저 조광한 최고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제 눈에는 정치 엑스맨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무관심하다라고 그랬는데 무관심했습니까? 무관심한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제명을 갖다가 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관심이 많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요. 한동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조광한 최고 같은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로 무관심하고 있었으면 한동훈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당선돼서 배지 달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이 굳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그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처참하게 대패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정당에 굳이 빨리 들어갈 필요도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당분간은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의 후유증을 추스리는 것에만 거기에만 신경을 써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그 난장판에 굳이 끼어들 생각이 있지도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잘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조광한 최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 한 의원의 복당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선이 돼서 정치 복귀를 하고 또 조금 전에 이제 당선 이후에 이 학생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 대중 정치인으로 한 단계 진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냥 중앙 정치에서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을 넘어서서 이제 독자적 생존력을 갖춘 정치인으로 성장한 건 분명한데 여전히 여의도 정치의 어떤 메커니즘 안에 들어오는 방식은 조금 익숙하지 못한 건 분명해 보여요. 물론 지금의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의 행보가 국민과 많이 동떨어져 있고 보수 개혁의 과정에서 당권파가 힘을 잃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 주도적 상황을 만들어야지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상황이 오면 그때 내가 당에 복귀해서 당권 내지 어떤 다른 정치 행보를 하겠다. 이런 정치인에게 사실 기회는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이후 시점에서 자신감이 넘치겠지만 당내 당권파를 배제하고 일정 당내 세력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그러면서 어떤 독자적인 보수 세력 내의 어떤 뭐 영향력을 가져가면서 차후를 보겠다라는 생각은 다소 아니할 수 있습니다. 좀 적극적 행보를 하면서 할 만큼 뭐 자신감도 생겼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저렇게 너무 이제 이해득실적으로 정치력을 따지면 꼭 생각한 대로 정치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의도 정치 상황에 대해서 여러 조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민들께서 제가 해온 노선에 대해서 판단해 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당 이슈를 너무 정치 정점화해서 이 각을 만들어 주는 거는 지금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당권파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입장을 설명하는 패널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아마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제 신호탄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많이 이제 길어지는 건가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그렇죠. 그 한동훈 그 의원하고 제가 통화도 했어요. 네. 예, 그랬는데 방금 이제 인터뷰할 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서두를 수도 없고 서두를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에 변화해야 되고 정말 국민들께 잘못했고 지방선거는 참패한 거다라는 거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라고 하는 게 장동혁 대표의 지금 지방선거 평가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친윤, 그러니까 윤 어게인 정당의 이미지가 지금 계속해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당이냐 아니냐 가지고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주지 오히려 선명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힘
110명 의원보다도 내가 더 각을 세워가지고 유능하게 잘 싸우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의원도 지금 이런 현실들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오늘 정점식 새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도 보았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서두를 이유가 없고 좀 더 시간을 좀 편하게 두고 봐야 될 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장 복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넉넉히 두고 있는 한동훈 의원. 아내 진은정 변호사와 함께 지역구 민심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입장했습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진짜 얼마 했는데. 고맙습니다. 덕분에 됐습니다. 엄마 잘생겼다, 야. 생겨도 원래 뭐. 저를 한번 안아주세요. 의원님께서 사람을 땡겨가는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이러는데 뭐 이거 너무 매력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언제 이 지역이 그 중앙에서 언급이 되겠습니까? 그것에도 그래서 우리는 보답을 받은 거예요. 북구갑이 언제 또 중앙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겠냐. 북구갑 주민이 직접 한 말 들으셨죠.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부산 북구갑이라는 지역구는 온 국민이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그것만 해도 보답받은 거다. 저거는 북구갑 주민들이 진심에서 하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북구갑 주민들 특히나 한동훈 후보를 응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원래는 또 전재수 그 의원이 여기 있었던 곳이었잖아요. 네. 전재수 의원이 워낙 또 조용하고 성과를 내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북구갑이 뭐 조명됐던 적은 없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키워서 부산시장으로 지금 간 상황이고요. 지금 한동훈 이 의원의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북구갑에서 살면서 여기에서 또 다음 총선도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북구갑 주민들의 기대대로 대권 주자로도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은 계속 표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또 부산 북구갑에서 유명해진 인물이 또 있죠. 이 찰밥 할머니도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장사도 몇 배 더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그러면서 한 언론 인터뷰가 주목을 받으면서 한동훈 의원도 SNS 기사를 공유하면서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선 이후에 한동훈 의원의 행보, 복당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점 그리고 또 부산 북구갑에서 북구갑 의정에 전념하고 있는 한 의원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라도 할게요. 빨리 올라갔다. 가셔야 되죠? 고맙습니다. 잘 다녀주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북구 아저씨, 북구 할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당선 감사 인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굣길에 나선 아이들도 만나고 있는데요. 좀 아이들의 언어를 쓰는 것 같네요. 쫄깃하게 이겼어 이런 표현 쓰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뭐 저희가 이제 영상이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에게만 좀 집중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다른 후보들과 이제 다른 의원들과 비교를 해서도 당선 감사 인사를 꽤 오래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지금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뜨내기다 그리고 떠날 사람이다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로서는 본인의 약점을 채우기 위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 3배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저 청소년 친구들하고 뭐 격의 없이 이야기 나누고 또 과거에 만났던 것도 기억하고 이러면 저 친구들은 더더욱 오랫동안 더 기억할 거거든요. 더 친근하게 느끼고. 사실은 미래 유권자요? 예. 네. 저 전략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저런 것들을 또 하게 되면 실제로 저분들이 나중에 유권자가 되면 계속해서 또 찍어줄 거 아닙니까? 또 친구한테도 이야기할 테고요. 그런 점에서 저런 것들은 뭐 다른 의원들께서도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런 것들을 혹시라도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당내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이 당선자가 거기에 이제 말을 계속 얹고 또 중앙 언론만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역시 이게 서울 사람 찍어 놓으니까 지역엔 또 안 온다.
또 이런 인식들이 또 퍼지면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 이 활로를 열어감에 있어서 다음 총선도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저런 것들을 좀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계속하는 와중에도요. SNS에 글도 올리고 있습니다. 선관위 개혁 법안을 1, 2, 3호로 발의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2호 법안이 선거 기간에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서 다뤘었던 선거 기간만 되면 휴직을 많이 하는 거 이거 못하게 막겠다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일단 친한계 내부에서는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복당 자체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직접적으로 나 복당 해야겠다고는 원론적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뭐 당장 한두 달 내에 뭘 하겠다고 할 건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당이 좀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한동훈 의원의 쓰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 뭐 그때까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진정한 보수는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정치 연예인인 것 같아요. 저는 반 한동훈이라기보다는 무 한동훈입니다. 무관심 한동훈. 네, 조광한 최고위원이 나는 반한동훈 아니고 무한동훈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하게 한 의원을 좀 반대하는 분이 조광한 최고위원인데 저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신당을 차릴 게 아니라면 복당은 추진하겠죠. 뭐 기본적으로 무소속으로 계속 있을 일은 없고 무소속으로 계속 있다는 거는 국내심이 비전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당원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복당을 신청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복당 갈등 구도가 지금 이게 뚜렷하게 되면 일단 원내대표 선거에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원내대표 선거에도 뭐 친한계 의원들의 우호적인 분이 당선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복당 갈등 구도가 흐물거리게 만든 거고 또 하나는 이 한동훈의 갈등 구도, 한동훈의 복당으로 인한 갈등 구도가 뚜렷하고 견고하고 오래되는 한 한동훈 후보는 당원들에게 오랫동안 걸쳐야지만 마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 구도를 없애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복당 갖고 티격태격 되면 손해보는 건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아니고 한동훈 의원입니다. 따라서 그 당원들의 이 마음이 오래 걸려야 열리기 때문에 저거는 일단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복당 갈등 구도를 무마하는 거, 좀 없애거나 낮추는 거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늘어지게 되면 당내에 또 세력을 얻거나 당내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가 절묘하게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오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한동훈 의원과도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복당 문제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생각도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두 사람의 생각은 이제 복당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여기는 좀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거 외에도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좀 궁금한데 혹시 들으신 게 있을까요? 글쎄 뭐 들은 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 뭐 등등의 아마 이야기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공통점은 장동혁 대표와는 각이진 어떤 대립점에 있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일 것이고 사실 이제 두 분이 앞으로 이제 유력한 보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격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동훈 후보 절대 아마 제가 볼 때도 복당 본인 스스로가 아마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그만큼 장외에서든 뭐든 투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야 이제 너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이제 너밖에 없다라고 할 때까지 아마 본인은 절대 복당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선관위와 관련된 1호, 2호, 3호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된 활동들을 벌일 거예요. 제가 아마 뭐 예측을 해보면 아마 장외에서 지금 공소 취소 문제가 본격화되면 아마 재반 시민단체나 등등과 함께 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본인도 선거 과정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본인이 제일 앞장서서 장외에서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할 겁니다. 즉 국민의힘이 못하는 부분을 본인이 하면서 그 보수 지지층들이 그래서 싸울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고조가 될 때
그때 이제 오라고 할 때 가는 것이지 지금은 뭐 본인이 가겠다 해봤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당내 뭐 이 싸움이나 휘말리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조광한 의원이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옛날에 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민주당 소속 남양주 시장 하셨어요. 옛날에 민주당 소속이 본인은 언제부터 보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 지도부가 얼마나 지속할지도 모르겠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이 한동훈 의원 입에서는 복당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내일 원내대표 선거가 열립니다. 오늘 원내대표 후보 3사람은요. 초재선 의원들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주요 이슈로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 우리 당의 자산이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서둘러선 안 된다. 좀 구체적으로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최소 1년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박창환 교수님. 1년이라는 기준은 왜 등장을 한 걸까요? 글쎄요, 저는 저기 나온 얘기가 정말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자기가 의원들의 표를 모으기 위한 립서비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친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정식 의원은 오히려 한동훈은 당 자산이다. 뭐 이렇게 오히려 친한계 의원들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유화적인 발언을 했고요. 거꾸로 비당권파하고 좀 친하다라고 하는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복당 최대한 뭐 1년 정도 시간 걸리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권파 의원들의 또 호감도를 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결국은 지금의 워딩들 이 진짜 일렬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조금 더 유리한 구도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서로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 좀 자기하고 거리감이 있는 의원들의 호감도를 얻기 위한 그런 친화적인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당 내에 2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제명당했잖아요. 그럼 제명했던 지도부나 윤리위의 거취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당 내에 팽배했던 배신자론이 희석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복당 문제를 두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 가는 곳마다 쌈질이야 이렇게 되면 이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에서는 좀 복당 얘기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원내대표 후보들이 복당 얘기하는 것도 생각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를 얻기 위한 워딩에 불과하다. 속내는 따로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선거운동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